이번 시간에는 전자회로 20조회수가 넘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해볼 것은 지금 LED 작동한 거 보이죠? 이게 전원이 4V인데 이 4V에서 이렇게 LED가 켜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빌딩으로 시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먼저 이런 실험을 해볼 겁니다. LED가 방향을 바꿔버리면 켜질지 안 켜질지 한번 보는 겁니다. 안 켜지죠? 그 다음에 LED와 저항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LED와 저항의 위치를 바꿔도 켜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을 빼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항이 빼면 이 LED는 분명히 망가집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세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LED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는 또 LED와 저항 위치를 바꿔봤고, 하나는 아직 안 한 저항을 빼보기입니다. 먼저 이걸 알기 위해 원리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은 탄소 피막 저항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으로 막대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이 저항에는 이 넘버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색깔이 표시되어 있죠. 이 색깔에 따라서 저항이 값이 결정됩니다. 이걸 만들 때 이거를 리드선이라 해요. 이 선이 단선인 걸 리드선이라는데, 이 리드선의 안쪽에 세라믹 봉이 있습니다. 세라믹 봉이 있고 거기에 탄소 분말을 입혀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저항값을 결정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걸 얼만큼 탄소를 깎냐, 그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탄소를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깎아서 저항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kΩ이 되겠네요. 여기 갈색, 검은색, 빨간색, 금색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배워봐야 될 거는 저항인데,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항에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그 1차, 2차, 3차, 4차라고 하면 1차와 2차는 값을 나타내고 3차는 승수, 몇 승인가? 4차는 오차 범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은색부터 시작을 해서 회색까지, 흰색까지 이렇게 색깔이 이어집니다. 순서는 검은색이 0번이고 흰색이 숫자가 9번입니다. 이 사이에는 검은색, 갈색, 검갈, 빨주, 노, 초, 파, 보라색, 회색, 흰색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갈빨주, 노초, 파부, 흰회 중에서 여기에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갈색입니다. 처음은 갈색이고 두 번째 검은색, 세 번째 빨간색, 네 번째 금색입니다. 첫 번째 갈색은 검갈, 갈은 1입니다. 첫 번째 저항에 숫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색은 0이 됐죠. 그래서 1차, 2차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저항의 값이고 3차는 승수로 했습니다. 승수는 빨간색이라 했습니다. 검은색이 0이라 했으니까 검갈 빨 2입니다. 10의 2승이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금색. 금색 보일는지 모르는데 금색은 오차입니다. 오차는 여기서는 5%입니다. 10 곱하기 10의 2승, 즉 1000이죠. 1000은 1kΩ입니다. 1000옴은 1kΩ입니다. 이렇게 1kΩ 저항이란 걸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 저항인데 이 저항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빨강, 갈색, 금색입니다. 빨강은 첫 번째 1차, 2차 값은 검갈빨 2고 두 번째도 검갈빨 2층이고 그러면 22고 곱하기 세 번째 승수는 갈색이죠. 검갈 그러면 1이죠. 지금 10의 1승 오차는 마찬가지로 5%입니다. 그래서 225ohm이 됩니다. 이렇게 1kΩ과 225ohm짜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LED인데 이 LED가 왜 빛이 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보면 여기에 전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칩처럼 보이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 사이에. 이 떨어진 사이로 전자가 점프를 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거는 전도대랍니다. 컨덕션 밴드라고 이거는 밸런스 밴드, 가전잣대라고 해요. 가전잣대랑 전도대. 전도대는 전자가 이렇게 들뜬 상태로 전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고 가전잣대는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영역을 우리는 P 영역이래요. P는 여기 포지티브라고 해서 플러스 영역이라 하고 여기는 네거티브 해서 네거티브 영역 N 영역이래요. 그래서 우리 PN이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에 보면 P와 N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는 전자가 많아요. 전자가
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겠습니다.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공이 많아요. 이게 뭔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N은 네거티브 있잖아요. 마이너스예요. 네거티브가. 그러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놈이 많다는 거고 여기는 포지티브 플러스를 했어요. 플러스의 성질이 가진 놈이 많다 했어요. 이거는 전기를 일으키는 인자예요. 이걸 전자라고 하고 이거를 전류를 일으키는 인자라 해서 전공이라 해요. 얘는 전자라 하고 얘는 전공이라 해요. 근데 이 전공은 가상의 입자입니다. 가상의 입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원자핵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물질은 전자가 두 개면 평형이 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전자 하나가 하나는 없는 상태고 플러스 상태예요. 즉 P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여기에는 플러스란 물질이 사실적으로 없어요. 이 원자 핵 속에 있잖아요. 이 뒤에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얘는 얘를 끌어당기고 얘는 얘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끌어당긴 힘이 있듯이 얘도 끌어당긴 힘이 있다 해서 이렇게 플러스, 그래서 양공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류라는 것도 사실은 가상의 흐름이잖아요. 전자가 이 흐르는 거와 반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회로 해석을 하듯이 전공도 그렇게 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 전자가 여기 점프하는 게 그리고 기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액화와 같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반대로 물이 다시 얼려고 하면 자기 에너지를 내놔야겠죠. 열 에너지를. 그와 같이 여기 밖에 있던 전자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내려올 때 그 에너지는 물 같은 경우는 열로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열도 조금 있지만 열보다 빛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공과 결합하는 게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자가 높은 곳에 가진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으로 LED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빛을 내는 건 좋은데 LED 방향을 바꿨을 때 왜 켜지지 않았냐? 그거는 P와 N 그 접합의 성질입니다. 이거는 P형 반도체 있고 N형 반도체예요. 근데 이 P형은 플러스 전공이 많고 N형은 전자가 많다 했습니다.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배웠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원인인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많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거는 쉽게 흐르겠죠. 왜냐하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있는 정방향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 해봅시다. 전류를.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공이 많아요.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흐르려 했는데 여기는 전자가 많아서 이 전자들이 끌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보면 아까 그림을 좀 간략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를 연결하면 여기 플러스 입자가 전공이 이렇게 여기로 지나가겠죠. 플러스 입자가. 그러면 여기 원래 플러스 입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니까 밀어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플러스 이동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붙으려 하고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